이 2차 미분한 거로 이 민감도를 판단하겠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냐? 얘는 거대한 매트릭스인 거죠. 뭐 변수가 만 개만 해도 만 곱하기 만, 만 개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이 계산도 굉장히 힘들고, 또 만 개가 있으면 만 곱하기 만 매트릭스 쓰면 도대체 뭘 보면 되느냐? 제곱의 합? 그럼 도대체 이걸 도대체 스칼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더 나가기 전에 수학적인 거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파워 메소드인데요. 논문이나 이런 데 종종 나오는데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뭐 설명 드릴 때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 매트릭스가 있고요. A가 3 곱하기 3 매트릭스네요. 지금 우선 시메트릭을 잡았습니다. 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D6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죠. D는 다이아고날인 거고,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디컴포즈에 쓰는 게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인 거죠. 3개네요. 자, 3개. 3개. 자, 그래서 보면 U, D, U 트랜스포즈 원래 거 재구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도 요 스타일로 쓴 거죠. 재구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트레이스는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요 아이겐밸류의 합이죠. 혹은 원래 매트릭스의 다이고날의 합. 원래 매트릭스가 4, 3, 7이니까 트레이스는 14일 거고요. 아이겐밸류의 합도 합치면 1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트릭스가 굉장히 클 경우에 10만 곱하기 10만 이런 방법을 쓰기가 힘들죠. 이 방법 써가지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럴 때 쓰는 방법이 파워 메소드인데요. 여기 람다 1, 2, 3 구했네요. 자, 더해보면 14인가요? 1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1 오소고나라고 랭스 1인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질문 이겁니다. A란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에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싶죠. 다 구하는 거 말고 가장 큰 애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다가 바로 그걸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상황에 쓰는 게 파워 메소드입니다. 이 파워 이터레이션을 코드 썼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어떤 랜덤한 벡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거를 A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벡터인데 이거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얻고 그걸 다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요만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된 아이겐 벡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계산 없이 요
매트릭스 곱하기만 갖고서, 그러니까 A를 뭐 디컴포저 이런 거 없이 그냥 A에다가 벡터 곱하는 거를 반복함으로써 굉장히 큰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된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파워 메소드인 거죠. 파워가 이게 뭐 곱하고 지수승하고 뭐 그러는 거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제가 10번 반복을 해보면, 자, 뭐 V가 나왔는데, 자, A에다가 V를 곱하면, 자, 이게 이제 람다 V인 거죠. 그러니까 V가 아이겐 벡터라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V고, V를 프린트를 했어야지 더 명확하겠네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AV가 람다 V인데 요 숫자가 336 뭐죠? 자, 어딨지? 자, ABS의 노음이 8.51이니까 자, 8.512 나누기 요걸 계산해 보면 여기에 뭐 나올 텐데 얘가 x1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대략 8.5분의 3.2가 x1인지, 네, 첫 번째 볼까요? 여기 3.2 나누기 8.5. 3.2 나누기 8.5가 0.376. 그러니까 이 파워 메소드라는 게, 파워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A에다가 어떤 랜덤 매트릭스를 여러 번 곱하고 반복함으로써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죠. 가장 큰 8.51. 자, 앞에 가볼까요? 첫 번째가 8.56이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뭐 되게 신비로워 보실 수도 있는데 첫눈에는 이게 별게 아닌 게, 자, 이렇게 우리가 디컴포즈 할 수 있죠. 앞에 거는 람다고 뒤에 거는 x네.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떤 랜덤 n을 곱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1 약간 선형대수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이해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n을 x1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킨 거, n을 x2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킨 거, n을 x3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킨 거죠. 기본적으로 특별한 방향에 대한 선호도가 없죠, 랜덤 벡터니까. 그래서 뭐 대강 비슷한 방향으로 봤을 때 이건 다 유니 벡터고, 요만큼이 진폭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게 되면 요 x1 방향에 있는 n은 요만큼 증폭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덜 증폭이 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면 N 중에서 X1 방향에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람다 1이 제일 크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AN을 노멀라이즈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벡터는 X1 방향 성분이 더 커진 거죠. 또 넣으면 X1 방향 성분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나오면 V가 아이겐 벡터가 나오는 거죠. X1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겠다. 굉장히 큰 매트릭스에 쓰는 뭐 표준적인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뭐 요거랑 비슷한 아이디어가요. 트레이스를 구하는 방법인데, 요 방법은 트레이스. 요 트레이스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트레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수식이 뒤에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어떤 매트릭스 트레이스 우리 좀 A라고 할까요? A의 트레이스. 자, 이걸 구하고 싶은데 아니 A의 트레이스나 A에다가 아이덴티티 곱한 거의 트레이스나 똑같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랜덤 벡터,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인 랜덤 벡터를 생성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expectation 밖으로 빠져나오면 트레이스 A, X, XT 이렇게 될 거고 트레이스의 성질 중에 저 앞으로 기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트레이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뭐 다이아고날 다 더할 필요 그 방법이거나 뭐 아이겐 밸류를 다 구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요거 스칼라죠. 그러니까 제가 랜덤 벡터 x를 당연히 평균이 0이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1이 아이덴티티인 랜덤 벡터를 생성해서 그거를 계산해서 청계층 계산해서 평균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스의 합을 계산하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 뭐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인 거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서 요 계산해서 합을 구해서 나중에 평균 구했더니 13.8이 나오는 거죠. 아까 아이겐밸류의 합 혹은 트레이스가 얼마였죠? 14였나요? 요거의 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뭐 저 논문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헤시안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얼마냐, 헤시안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얼마냐, 혹은 헤시안 매트릭스의 트레이스가 얼마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헤시안 매트릭스는 너무 커서 바로 구할 방법이 없지만 이런 값들은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게 헤시안 매트릭스인데 그러면 이거에서 뭐 누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이거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그 아이겐 밸류가 크다, 2차식의 개수가 크다, 민감하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매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시안 어웨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내가 네트워크를 파라미터 단위로 뭐 1층, 2층 묶어 하든지 뭐 3, 4층, 뭐 7, 8층이 묶어서 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헤시안을 구해서 이 헤시안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순서대로 소팅해서 위에서부터 민감하니까 빛을 많이 할당해주는 작전을 쓰겠다. 이게 헤시안 어웨어 퀀타이제이션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뉴럴네트워크 블락으로 나눈 거죠. 이건 뭐 레이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레이어 몇 개 묶어놓은 거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헤시안의 아이겐 밸류 중에 가장 큰 애, 크죠?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가장 큰 거에 대해서 퍼처베이션을 줬을 때 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봤더니 로스가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퍼처베이션에 민감하다는 거죠. 요거는 헤시안의 아이겐 밸류가 가장 작은 거죠. 그러니까 블락 11번째 블락은 그런 거죠. 그 경우는 퍼처베이션을 줬는데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9째 블락에는 비트 좀 할당해주고 6비트로 퀀타이제이션하고 이쪽은 뭐 2비트로 해준다든지, 이게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두 번째 블락에서는 인셉션이네요. 두 번째 블락 아이겐 밸류가 크고, 그러니까 이 아이겐 밸류가 크다는 얘기가 거기에 2차식인데 뭐 개수가 크다 뭐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여기 비트, 그러니까 웨이트가 많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또 평평하고요. 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 수식을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기준인 거고 저게
적게 바뀌도록 웨이트에 퍼처베이션을 주는데 저기 적게 바뀌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퀀타이제이션 얘기 나오고 2차식 정보를 써야 된다.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 해시안을 이제 구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랜덤 벡터에 대해서 요걸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까 보시면 파워 메소드라는 게 랜덤 벡터에 대해서 저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파워 메소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수식을 쓴 거죠. 자, 요거를 내가 요거를 WI로 미분하면 요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가 있는 거죠. 요거를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요. 요 뭐 한 번 미분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미분한 거를 뭐 스칼라를 곱해서 다시 스칼라랑 벡터랑 내적해서 스칼라로 만들고 또 미분하고 또 가능한 거.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 뭐 그레디언트 함수를 써야 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황당한 매트릭스 다루는 거 없이 내가 원하는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파워 메소드를 쓰는데 필요한 건 요것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요게 파워 이터레이션 그 수식입니다. 핵심을 보시면 H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겠다.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벡터를 구하겠다.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벡터를 구했으면 가장 큰 아이겐 밸류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이 되고 자 보시면 그래서 구한 게 이제 알고리즘을 그래서 각 블락별로 아이겐 밸류를 다 구했는데 그것만 갖고선 하고 거기에 뭐 몇 개의 변수가 있는지를 이제 노멀라이즈 시키고 그거를 소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야 오메가 i가 적당한 범위 내니까 오메가 i가 중요하지 않은 데는 좀 더 퀀타이즈를 공격적으로 하고 중요한 데는 공격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요거를 목적 함수로 써가지고 목적 함수로 써서 퀀타이제이션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무튼 예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수행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또 비슷한 얘기죠. 이제 아이겐 밸류 값에 따라서 퍼처베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는지 보시면 뭐 민감하게 바뀌는 애가 요 아이겐 밸류가 큰 거죠. 자, 아주 간단하게 헤시안 어웨어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각각 블락들의 헤시안을 구해서 헤시안의 이 큰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헤시안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가 큰 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는 웨이트를 좀 더 보수적으로 퀀타이즈 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좀 공격적 퀀타이즈 해서 믹스 프리시저를 만들겠다가 이 논문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컨셉인데 여기서는 해시한 아이겐 밸류보다 트레이스가 더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트레이스를 갖고서 하는 거고요. 트레이스라는 게 모든 아이겐 밸류들의 합이니까 뭐 주관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 하나보다 아이겐 밸류의 합으로 보겠다. 자, 이것도 뭐 비슷한 그림인 것 같고요. 자, 여기 뭐 트레이스가 큰 거죠. 큰 경우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급격한 게 있고 트레이스가 작은 경우는 좀 평평하고 그런 거. 여기서 트레이스가 작은 경우 평평하고 트레이스 큰 경우 좀 굴곡이 있고 그림이 아주 예쁘진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한 컨셉인데 트레이스로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학적인 근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좀 직관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뭐 모델은 2번 미분 가능하고 로컬 미니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는 제로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이 트레이닝이 끝났으면 라운드 라운드 파라미터는 0이어야 되겠죠. 그다음 해시안은 PSD다.
있고 뭐 퀀타이제이션의 그 퍼처베이션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 요게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웨이트를 좀 바꾸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바꿔서 그 디스크릿한 값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건데 그걸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0.7이라면 얘를 1.0으로 할지 0.5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걸 더해서 0.3을 더하면 이게 되고 마이너스 0.1 더하면 이게 되는 건데 어떤 기준을 하는 거냐면 로스가 가장 줄도록 그러니까 이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이 퀀타이즈 시킨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로스가 가장 적도록 하는 얘는 뭐 아이겐 벡터들의 뭐 선행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수식들인데 뭐 제곱은 아니고 그냥 아이겐 밸류들을 더한 거죠. 트레이스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 됐고 트레이스의 합으로 정렬해서 트레이스의 합이 아니죠. 트레이스로 정렬해가지고 비트를 할당하면 된다. 트레이스가 큰 애는 많은 비트, 트레이스가 작은 애는 적은 비트. 그런데 그 트레이스는 이 수식을 쓰게 되면 랜덤 벡터들을 내가 땅땅땅 곱해준 이 수식을 쓰게 되면 계산할 만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뭐 보면 가우시안으로부터 샘플링 한 거고 뭐 HZ 아까 HZ 구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럼 거기다가 이거 트랜스포즈 곱하면 되니까 계산해서 하면 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 다 같은 그룹에서 쓴 거기도 하거니와 뭐 굉장히 아이디어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레이어가 커지거나 블락을 쪼개면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블락이 민감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 블락의 민감도를 헤시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헤시안 매트릭스를 내가 다짜고짜 구하는 건 아니고 헤시안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라든지 헤시안 매트릭스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라든지를 파워 메소드 혹은 뭐 그런 비슷한 방법을 써가지고 근사적으로 구해서 처리를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제로 Q로 돌아오면요, 사실 뭐 앞에 두 논문이 없어도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뭐 같이 묶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자 레이어별로 큰 전체가 하나 들어가는데 자 아이고 큰 전체가 하나 들어가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각 레이어별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나면 거기 있는 숫자가 평균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 레이어를 지금 W와 배치놈 레이어를 이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뭐 이제 보상을 하고 감마 베타 감마 먼저 해서 뭐 논리니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여기에 여기까지 통과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통과하고 나면 얘가 어떤 분포인지 아는 거죠. 평균형이. 왜냐하면 트레이닝 할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라는 게 여기가 어떤 평균형 표준 편차 1이 되도록 맞춰서 트레이닝 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가 배치놈 다음입니다. 자, 여기가 그런 분포를 따르도록 입력을 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로 Q는 내가 입력을 합성해서 그걸 갖고서 퀀타이제이션 수행하겠다라는 건데 합성하는 방법이 요 배치놈 레이어에 통과시켰을 때 값이 0과 1 평균 0, 표준 편차 1이 되도록 하는 입력을 찾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배치놈 레이어가 이렇게 없는 뉴럴 네트워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거기다 스킵 커넥션 들어가고 그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배추놈을 이 W에다가 이걸 퓨즈시켰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 문제가 없고. 하여튼 배치놈이 안 들어간 레이어가 있으면 이제 힘들죠. 자, 그게 기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디스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우시안으로 아무렇게 만들면 이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각 배치놈 레이어를 통과시켰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맞도록 입력을 합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데이터로 트레이닝 됐는지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인 거죠. 이게 뭐 L은 레이어 개수인 거고, 그때 출력이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맞도록 XR 찾는다. XR 찾는다는 얘기는 입력을 합성한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을 하고 인터미디엇 액티베이션을 얻고 인터미디엇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퀘이션 3을 아까 이퀘이션 3이 그거였죠. 자, 요거를 최적화하는 x를 찾는다. 입력을 합성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합성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앞에서 얘기했던 해시안 어웨어 컨타이제이션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 해시안 어웨어 이 논문, 자, 이 논문 세 개를 묶어서 봤고 그 다음에 파워 메소드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